안녕하십니까.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 병 중에 가장 통증이 심한 석회성 건염이라는 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깨에 석회가 끼었다, 석회성 건염이 있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고,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석회성 건염으로 인해서 아프거나 치료를 받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치료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석회성 건염은 석회 물질이 힘줄, 이게 이제 건이라는 거는 힘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깨 겉에 있는 근육 말고 그 안쪽에 있는 근육을 우리가 보통 회전근개라고 하고, 회전근개는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줄을 얘기하는데, 회전근개 안에 석회 물질들이 침착이 되면서 생기는 병을 석회성 건염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석회로 인해서 염증이 유발을 하고 심한 통증을 일으키거든요. 아주 이제 통증이 심하고 병이 오래되는 경우에는 팔도 이제 좀 제대로 움직이기가 힘든 그런 병이 석회성 건염이 되겠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진단하는 게 환자 스스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상이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데, 갑자기 생기고 아주 심한 통증이 있다면 한번 석회성 건염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막상 이제 석회성 건염물이나 통증이 생기면은 통증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밤에 생긴다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사실 어른들이 어디가 아파가지고 우는 일들은 사실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가서 뼈가 골절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어른들이 울 일은 없겠지만은, 석회성 건염물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어른들이 울어서 응급실을 찾아갈 정도의 통증이니까 그 심한 정도가 아마 이해가 좀 가실 수도 있겠죠. 이런 이제 통증이 있다면 사실 일상생활은 불가능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이제 조금 기간이 좀 장기화되면은 염증을 인해서 팔이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까지 가는 것들이 석회성 건염의 대표적인 증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석회성 건염 자체의 그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구명은 안 됐습니다. 몸 안에서 이제 대사의 그 산물로서 석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혈관을, 동맥을 따라가다가 대부분 이제 동맥들이 이제 가다 보면은 동맥 말단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위가 대부분 말단 부위가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그런 부위가 말단 부위가 되는데, 다른 데보다는 유독 어깨 힘줄에 침착이 많이 되고 있고, 이렇게 침착이 돼서 이제 석회성 건염이 오는 걸로 일단 알고는 있지만은 아직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은 안 된 상태고요. 퇴행성과 노화와 관련돼서도 석회가 침착이 되긴 하는데, 사실 이 퇴행성과 관련된 석회는 통증은 아주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석회성 건염의 그 진행 상태를 알면은 병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처음 단계는 조직 안에, 힘줄 안에 석회가 이게 침착이 되는 단계인데, 이때는 이제 침착이 되면서 사이즈가 점점 커질 수 있고요. 이때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해보면은 그 석회의 양상이 꼭 분필가루나 석회가루 같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고 계신데, 이것들이 이제 형성기 때 실제 석회성 건염의 양상인데, 보면 꼭 무슨 석회가루를 물에 풀어놓은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2단계는 석회가 설령 크기가 크다고 하더라도 통증은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상태고요. 만약에 이제 석회성 건염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면은 몸 안에서 그 석회 물질들을 제거하려는 면역적인 반응, 방어적인 반응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런 반응 중에 하나가 이제 탐식작용 같은 걸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되면은 가루로 되어 있던 석회 같은 그 석회가 아이스크림 같거나 아니면 쉐이크 같이, 녹은 아이스크림 같이 이렇게 무거워집니다. 이때는 꼭 고름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아주 심한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주 잠을 못 잘 정도의 통증, 응급실을 찾아갈 정도의 통증이 대부분 이 흡수기에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단은 어렵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제 갑자기 어깨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왔다면은 엑스레이를 찍어볼 거 아닙니까?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은 지금 그림에 그 원안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얀
석회들이 엑스레이상에 보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정상적으로 잘 찍을 수만 있다면은 엑스레이만 가지고도 석회성 건염을 진단 내릴 수가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그 촬영도 같이 하는데, 초음파 촬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확한 위치나 사이즈를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주위의 염증의 정도를 알 수가 있어서 치료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 촬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타원 원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석회 덩어리들인데 꽤 이제 큰 사이즈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병이 오래됐거나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석회성 건염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MR 촬영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MRA 촬영을 하고 있고요. MRA 촬영을 하는 것은 MRI보다는 MRI가 좀 더 정확하기 때문에도 있고, 석회성 건염에 동반된 다른 병도 같이 진단 내려서 정확하게 치료 방법이나 계획을 세울 때 MRA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면 치료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근본적인 치료는 쌓여 조직 안에 힘줄 안에 침착되어 있는 석회를 제거하는 게 근본적인 그 치료 내용이 되겠지만은, 처음부터 이게 충격파를 하거나 그러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초기에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증식 치료를 하고 있고요. 증식 치료가 효과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증식 치료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염증이 가라앉고 통증이 가라앉게 되면은 석회를 제거하기 위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들이 최충격파 치료가 되겠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그 사진이 저희 병원에서는 일단은 충격파를 하기 전에 초음파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어서 충격파를 이용해서 석회를 깨는 그런 치료가 되는데, 이 최충격파 치료라는 어떤 치료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도 결석이나 결석이 있을 때 우리가 충격파로 깬다는 얘기는 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의 기계인데, 그걸 이제 어깨에 있는 석회를 제거하기 위한 치료를 최충격파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최충격파 치료도 형성기 때 만약에 치료를 한다면 효과는 꽤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최충격파 치료를 통한 그 결과를 좀 보여드리는 사진인데, 최충격파 치료하기 전에 지금 원안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15mm 정도 석회가 있었는데, 저희 병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치료를 하고 효과가 있으면 이제 몇 번 더 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 석회가 다 제거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서 석회도 제거가 됐고 염증과 통증도 해결했던 그런 좋은 결과입니다. 모든 환자들이 근데 이렇게 최충격파로 치료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 이제 수술을 어떤 경우에 하냐면은, 만약 흡수기 때라면 통증이 너무 심하고 충격파로 치료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흡수기 때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사이즈가 너무 커서 충격파만 가지고는 석회를 다 제거하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되거나, 충격파의 치료에 효과가 없을 때는 수술적인 치료가 고려가 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석회를 제거하는 수술도 절개하지 않고 내시경을 이용해서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사실 부담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어깨 그 통증 중에 가장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진단하는 방법,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